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단어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도움이 됐던 단어 공부법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단어 공부법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저의 어휘가 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학창시절 공부할 때 막 쓰면서 외우고 그리고 시험 쳐보고 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는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학창시절 보통의 학생들처럼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휘는 그렇게 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럼 어휘가 언제 어떻게 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글을 많이 읽을 때였습니다. 예전 저희 영상에서 스터디를 하면서 독해가 급속도로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스터디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교수님과 함께하는 스터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 스터디 멤버들은 모두 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었지만 저는 예외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잘하는 다른 학생들은 그 당일날 기사를 보고 바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가기 전날 미리 예습을 해야지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어떻게 어휘를 습득을 했냐면은 그 기사를 해석을 하려면은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터디 가기 하루 전에 기사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인쇄했던 종이에다가 적어가고 다음 날에는 또 모르는 단어나 또는 그 전날 검색을 했었지만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는 또 검색을 하고 또 적어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사실 단어를 의도적으로 외운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고 적어가고 그리고 독해하고 그리고 다음날 또 찾아보고 적어가고 독해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워진 것 같습니다. 그때 주로 다룬 분야가 미국 정치, 경제와 관련된 그런 분야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어휘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어휘들이 익혀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든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도 자연스럽게 외워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그런 분야들의 글을 그렇게 자주 읽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어휘들을 그때만큼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어휘는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이렇게 글을 읽으실 때는 당장 내가 관심이 있고 자주 쓰는 어휘들을 다루는 분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생활과 관련이 없는 어휘를 공부하게 되면은 그 어휘를 외워놓고도 말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휘가 늘었는지 체감을 하시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또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또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인 어휘가 늘고 싶으시다면 좀 더 캐주얼한 분야의 글을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으시고 대화도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면 그 분야에 관한 글이나 또는 영상을 많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IT에 관심이 많으시면 그 분야에 대한 글이나 또는 영상을 자주 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분야의 글이나 영상을 접해보면서 더 풍부하게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양한 것을 접하려고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어휘가 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던 방법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꾸준히 영어를 계속 접하고 그리고 또 영어를 계속 봐야 하는 일을 하고 또 집에서도 영어 책이나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때그때마다 검색을 하고 사실 찾아본 단어들을 적어놓고 또 외우기도 하지만 모두 다 적어놓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글을 계속 보고 찾아보고 이 과정을 반복했던 것이 저의 단어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본 단어를 언제 또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거나 또는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핸드폰 메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전 회화 공부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이용을 하거든요. 핸드폰은 언제 어디든 들고 다니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놓고 시간 날 때 보시면서 예전에 이런 단어들을 몰랐었네 다시 확인하시거나 또는 외워놓고 잊어버린 단어를 다시 외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제가 수강생들에게도 추천했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가 어휘를 학습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글을 많이 읽었고 단어를 스스로 찾아보고 굳이 따로 외우지 않아도 매일 글을 읽고 그리고 해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익이나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할 때 해설지를 보고 바로 해석을 하지 말고 모르는 단어는 직접 찾아보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을 토익이나 시험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걸리는 기간 때문인데요. 저는 이렇게 글을 읽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스터디를 했을 때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휘가 습득이 되려면은 좀 오랜 시간 동안 글을 계속 반복해서 봐줄 필요가 있는데 그 기간이 한 달이나 2달 안에 이렇게 단기간에 습득되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은 토익과 같이 단기간에 끝내야 되는 시험 영어가 아니라 평소에 영어를 즐기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기간에 토익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단어 공부법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최소 하루에 100개씩 단어를 외워주시고요. 50개는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 100개 외워주시고 그리고 외우실 때는 몇 번 정도는 이렇게 쓰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계속해서 쓰면서 외우시면은 힘들어서 오래 외우시기 힘들기 때문에 영어 단어와 뜻을 눈으로 보고 발음하시면서 외우시고요. 10번에서 20번 정도 이렇게 훑어주시거나 또는 필요한 만큼 훑으면서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필요한 만큼 읽어주신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스펠링이 아니라 뜻을 가려놓고 테스트를 쳐주시는 것이 좋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펠링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뜻을 가려놓고 눈으로 역시 또는 발음하면서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틀린 단어는 형광펜이나 또는 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외워주시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해주시면 쉽게 단어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른 100개를 또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있으시면은 그 전날 외웠었던 단어를 한 번만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럼 이렇게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외워주면은 3000개는 30일 만에 그리고 2000개는 20일 만에 끝이 나겠죠? 그럼 단어가 다 끝이 나면은 새로운 단어로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를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토익에서 다룬 어휘는 그 정도만 외워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시면서 잊어버린 것은 다시 외워주시고 그리고 기억에 나는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훑으시면서 더 기억이 남도록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어에 투자하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이렇게 발음하면서 훑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을 잡아주시면 좋고 그리고 RC나 LC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공부를 다 한 후에 어휘를 보면 안 되는지를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정답은 아니지만 RC나 LC 모두 어휘를 모르면 안 될 만큼 중요한데 이 RC, LC 공부를 다 끝나고 힘들어서 단어를 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끝내놓자 가볍게 보고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휘를 학습했던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강생들에게 추천하는 단어 공부법 이렇게 두 가지를 다뤄봤는데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 공부 방법은
영상은 실제로 학생들이 수강 후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정말 도움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익을 준비하실 때는 매일 최소 100개씩 단어를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영어 자체를 평소에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글이나 또는 영상을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찾아보고 정리해보고 그리고 사용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엔 더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